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공보건의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 내용을 주제로 도민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아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송병철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대학교 공공의료본부와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으로 지난 3월 26일과 3월 27일에 도민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대학교 공공의료본부 어떤 곳인가요? 그 공공보건의료라는 거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제 의료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필수 의료에 대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주체가 여러다 보니까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 조직을 하나로 합쳐서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본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저희가 그거를 2019년에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네. 지난달에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제주 공공보건의료 원탁회의가 참여할 도민분들을 모집한 후에 선정된 분들과 함께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2월 말부터 3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하였고 그중에 제주도민들 중에서 어떤 보건정책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60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는 지역이라든가 나이 성별들을 다 감안해서 비슷하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최종적으로는 60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참석한 분은 51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네, 패널로 함께한 분도 소개해 주시죠. 예, 그날은 이제 아무래도 주제가 이제 공공보건의료이기 때문에 양영식 제주도의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도청에서 황순실 방역총괄과장님이 참석해 주셨고 저희 병원에서는 저와 우리 박형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 같이 쭉 같이 토론도 하고 지켜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마련된 회의였나요?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주로 하향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료기관이 수행하게 되는데 정작 공공의료의 수혜자인 우리 도민들은 빠져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주도민들이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어떤 의견이 어떤 건지 추후에 이제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주제가 달랐죠? 네네. 그 첫째 날은 주로 이 감염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라든가 인력 충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할까 하는 게 주 주제였었고요. 두 번째 날은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 대응을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토론을 했고 토론 전후에 여러 토론 주제를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참가자들이 어떻게 그런 주제를 통해서 공론화를 하는가 하는 과정을 쭉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네, 참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는데 첫째 날의 주요 내용 좀 살펴주시죠. 첫째 날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 인프라에 대한 게 주였었기 때문에 토론자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주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좀 정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봤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즉 이제 공공의료기관의 하이브리드 병동을 증축하는 안,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 실제로 감염병만 보는 그런 병동이죠. 그런 거는 안, 다음에 이제 기존의 지방의료원을 확대하는 그 세 가지 안이 전체 토론자 중에서 28%가 똑같은 비율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줬고 약 12% 정도에는 민간 의료기관에도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이 하이브리드 병동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일반 병동으로 일반 환자를 보다가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는 그런 시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 인프라는 거는 굉장히 제주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병으로만 쓰는 병원은 너무나 이제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이 제주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좀 감안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염병만 보는 전담병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메르스라든가 사스 같은 그런 감염병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 환자라든가 도민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자는 분이 28%.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이제 지방 의료인이 역할을 중요했기 때문에 지방 의료원에 조금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감염병에 대처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공공의료기관 시설과 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반면에 민간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에 반대 의견이 높았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에 민간 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은 한 12% 정도가 됐었는데요. 네. 토론 후에는 그 비율이 2.6%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다음에 이제 아마 이러한 변화는 아마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민간 의료기관은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민들이 가급적이면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집중해서 아마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게 아마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둘째 날에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나요? 둘째 날에는 이제 감염병이 이제 엔데믹이 됐을 때 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환자실이 부족하면서 일반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도 굉장히 많은 지금 진료 차질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감염병 환자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일반 중환자실을 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60% 정도는 찬성하는데 토론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반대 의견을 좀 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토론하기 전에는 그런 이제 일반 중환자 병상을 감염병 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약 15% 정도만 반대를 했었는데 토론 후에는 25% 정도가 이제 반대를 하는데 아마 제주도민들이 감염병으로 인해 일반 중환자들이 진료 차질이 생기는 게 대한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아마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아마 도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틀 동안 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뭐였나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도민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네. 다음에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도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자기가 저희 학교에서 그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처음이었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민관이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보건 정책이라든가 기타 정책에서 그런 이제 같은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원탁회의 결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요? 저희가 5월 말까지는 그 원탁회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서 보고서로 이제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도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된 내용들이 향후에 제주도정의 보건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자주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토론을 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중증 응급 이제 그 의료의 문제. 그다음에 제주 지역은 비교적 작지만 제주 지역도 이제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료 격차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민간이 주도가 되든 관이 주도되든 또는 민관이 같이 하든 그런 토론회 장 또는 공론화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이번 원탁회의 내용 이외에 공공보건의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점은 뭘까요? 결국 공공보건의료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이지만 대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의료기관이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특히 공공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도 있고 지방의료원도 있는데 그런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주도의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보건복지 예산을 좀 확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의료 인력 필요도가 참 상당하고요. 또 도민들도 오랫동안 가슴 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는데요. 네. 서로가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방법이 슬기로운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공보건의료 성장, 발전,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이번 원탁회의가 그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